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을 건든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루가 다 갔고요. 이제 내일부터 또 주말입니다. 요즘에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오늘도 아침에 출근해서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었고, 점심 먹고 하다 보니까 뭐 일 처리하고 뭐 하다 보니까 바로 오후가 되고, 어느덧 제가 차를 타고 퇴근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시간이 진짜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시간 통제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엔. 어, 오늘도 명리학 이야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음양오행의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천간 지지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말씀만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음, 음양오행 그러니까 오행 중에 이제 간목, 을목 이 두 가지의 운동 방향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학을 배울 때요. 이 오행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오행이 중요한데 아이러니하게 오행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사주 해석이 되게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차츰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이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오행이 되게 중요한데 오행으로 명리 해석을 이제 접근을 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의 기운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간목과 을목. 누구나 아세요. 이거는.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데, 이제 운동 방향을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고 운동 방향을 봐야 되는데, 이 운동 방향을 고려를 거의 안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운동 방향, 오행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간목과 을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명량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목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 어린아이와 같다, 뭐 호기심이 많다, 뭐 자라나는 새싹이다, 희망차다, 앞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뭐 옛날 뭐 사주 명리 고서나 뭐 되게 훌륭하신 유튜브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그래, 목의 특징이 그런 건 알겠는데, 그게 간목을 얘기하는 건지, 을목을 얘기하는지, 저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다른 오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간목이랑 을목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하고 나머지 이제 오행들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명리학을 배울 때 말하는 그 목의 특징은 모두 간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이 기준을 두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지만 명리학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간목과 을목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같은 목이라고 하지만 목 중에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는 겁니다. 운동의 방향이 완전 다른 거죠. 얘는 양이고 이 친구는 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목이라는 거는 봄을 말합니다. 봄. 그쵸? 봄이라는 계절. 항상 음양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음과 양이라는 거는 대등하다. 그쵸? 음과 양이라는 건 대등한 겁니다. 그러면은 목이 목의 반대편에는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목이 봄입니다. 쉽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가 논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나중에 그 본질을 파악한 다음에 깊게 들어가야지, 너무 처음부터 미시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은 저희가 본질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은 봄이에요. 그러면은 봄의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가을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목이 봄인데 그 가을은 저희가 금이라고 알고 있죠, 대부분.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봄이라고 하는 그 목은 이게 간목을 얘기하는 걸까요? 을목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임묘진 다 아시죠? 이게 이제 봄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 임묘진이 오면 목이 강해져.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행적 접근이에요. 벌써 오류가 생기죠. 이 목에는 분명히 아까 간목과 을목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임묘진이 왔을 때 목이 강해진다고 뭉뚱그려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도대체 간목을 얘기하는 건지 을목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선에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오류. 그러면은 사주 명리 해석을 할 때 기준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의 사주에 목의 기운이 이게 간목과 을목 이렇게 분명히 섞여 있는 분이 있을 텐데, 뭐 지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럼 임묘진이라는 운이 왔을 때 이 모두가 강해지는 걸까요? 이 을목도 강해지고 간목도 강해지는 걸까요? 임묘진이 왔으니까 목이 강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애초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명리학을 배울 때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냐, 명리학을 배울 때 아까처럼 오행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오늘 알아야 되는 거는 저희가 하나 아는 겁니다. 목이 강하다고 하는 거는 전부 간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임묘진에 강해지는 거는 이 봄운동, 이 봄의 계절이죠. 봄의 계절. 이 봄의 계절에 강해지는 거는 간목입니다. 간목. 을목이 아니라. 그래서 간목이 자연스럽게, 아까 음과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과 음이 있으면 양이 올라가면 음은 내려와야 돼요. 이 논리가 머리에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어려울 게 없는 게, 인묘진에 목이 강해져요. 간목이. 그러면은 을목은 당연히 이 친구와 운동을 반대로 하니까 인묘진의 을목은 낮아져야 됩니다. 내려가죠, 아래로.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간목과 을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음과 양의 관계, 그리고 계절도 음과 양이 있을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어떻게 간목이 강해질 때 을목은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럼 을목이 강해질 땐 또 간목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일 다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